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더 활기차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엄중히 이낙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게 있는데 폐륜적으로 들리는 발언인데다 사실관계도 틀린 발언이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중이를 계속 공격하는 이유는 남에게 누명이나 씌우고 뻔뻔한 행동을 계속하기에 지옥불을 맛보게 해줘야지만 다시는 이런 정치인이 등장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서입니다. 이낙연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잘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겠다. 이리저리 꾀부려가면서 재판 연기하고 그는 직거리하지 않겠다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에게 대장동 누명을 씌워서 재판받게 한 대표적 당사자가 본인과 그 패거리라는 점은 쏙 빼놓고 얘기하고 있기에 주특기인 유체이탈화법부터가 박근혜 못찾게 끝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초 사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강규태 판사는 최근 서강대 법학과 동기단체 대화방이 올린 메시지에서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하니 참 답답하다라며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원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며 사표 제출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강규태 판사의 사표 제출은 국힘이나 언론 등의 강한 압박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일부 김영남 부장검사도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 20여일간의 단식을 마친 이후에도 지난달 초 암살미수 테러를 당한 이후에도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대장동 재판에 오전엔 참여했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오후에 자리를 비우면서까지도 재판 일정에 최대한 참여 중에 있습니다. 반대로 비판받아야 할 사람은 검찰이 쓰고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무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유동규는 지난해 11월 14일 열리는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한 바 있는데 이에 이재명 측 변호인은 지난 토요일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했다.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 안 나왔거나 진단서가 제출된 것이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출석하면 과태료를 취소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알려졌다시피 윤석열 사단 검찰은 유동규나 남욱 등의 180도 뒤바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많은 이들을 소환조사했으면서도 구체적 증거는 지금껏 하나도 내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장동 누명을 씌우는데 앞장선 이낙연 패거리들은 석고대작인커녕 생명을 잃을 뻔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배려심조차 없이 사실회고까지 하며 저따위 폐륜적 망언을 해대는 꼴입니다. 엄중이는 요즘 또 기어나오는 허언증의 대명사격이자 자칭 남방열사이자 자기 딸과도 완전 인연이 끊어진 임모 씨와 듀엣하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엄중히 패거리들이 들먹인 거 사실이잖아요. 딸인 이모 씨조차 얼마나 김모 씨가 하는 행동이 창피했으면 인연 끊고 몰래 결혼하면서 개명까지 했을까요? 역시 이낙연이 가든 곳엔 엄중이스러운 자들이 합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었던 양소영이 지난 2일 엄중인의 정당 청년 최고위원으로 전격 변신한 건데요. 양소영이란 자의 지난 행보를 볼 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이유이긴 합니다.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 친문수박의 아바타, 대변인 노릇을 성실하게 해왔기 때문이죠. 지난해 5월 조선일보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까지 일으키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자산 보유권을 크게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5월 12일 양소영이 당시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청년 정치인을 자청했던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몰빵 투자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라며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지역대학생위원회나 당원들과 어떤 소통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구설수에 휘말렸으며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에 동의하지 않았던 일부 지역 대학생위원장의 명의까지 도용했다는 파문까지 일어났습니다. 즉 자신들의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명의까지 도용하며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파문까지 일으킨 것임에도 양소영은 도리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자신에 대한 비판 목소리 내는 당원들을 악마화하는 데 앞장선 바 있습니다. 그러니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서 글 한번 올렸다가 순식간에 비공감 3,000개를 돌파하며 마삼천이라는 비아냥도 샀던 것입니다.
또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학, 박성민, 권지웅, 정은혜, 성치훈, 이인화, 하원기, 신상훈 등 민주당 자칭 청년 정치인 8명은 민주당 쇄신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국 의원을 겨냥해 언론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라며 양소영과 같은 목소리를 낸 바 있지요. 양소영과 저들 자칭 청년 정치인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인지도를 올리려고 김남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과 동시에 민주당의 의리 없는 고질적 문화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김남국이 코인 자산을 보유했는지 여부는 검찰이 조선일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고질적인 검언유착, 언론 플레이 행위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낸 적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지만 비판받아야 할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당시 국힘에서 터졌던 각종 사건들, 김연아 전 의원이 관련된 공천 돈봉투 파동,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녹취록 파문 등에 대해선 꿀꾹따문채 내부 총질에만 앞장섰다는 점에서 더욱 큰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특히 이들의 모습이 조선일보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고 국힘에서 공식 지원 사격 논평까지 해줬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턴 미움털이 박힐 만한 행위를 한 거였지요. 이처럼 명의도용 논란까지 일으키고 조선일보와 국힘의 칭송을 듬뿍 받았던 양소영의 행동을 보면 친문수박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할 수 있는 곳에 간 건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행위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청년다운 의견그룹 파동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양소영은 전국 대학생위원장 취임 이후 탈당하는 순간까지 민주당을 공격해왔다. 혁신과 검찰 독재 정권과의 투쟁에 사사건건 내부 총질을 일삼으며 수구 언론의 총애를 받아왔다라며 그간의 행보는 자신의 탈당의 명분을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파동은 양소영은 향후 조중동과 탈당파의 총애 아래 민주당을 헛뜯을 것이다. 실제로 탈당파 의원들은 민주당의 비판적인 청년당원들을 지속적으로 포섭하고 있다. 탈당파는 청년들을 홍위병으로 내세워 민주당을 비난토록 만들고 있다라며 우리는 양소영을 민주당 청년 정치를 10년 후퇴시킨 욕망의 청년으로 기억할 것이다. 지금껏 이런 추한 청년 정치인은 없었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양소영이가 저쪽으로 넘어가자마자 재밌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낙연이 이끄는 미래대연합과 반명계 3인방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4일 새로운 미래를 창당했습니다. 즉 개혁미래당, 줄여서 개미당이라는 이름을 피한 건데요. 여기서 정작 반명계 3인방 중 이원욱과 정천이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즉 3인방 중 김종민만 참여하고 나머지 둘은 따라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원욱과 종천은 입장문에서 가치와 비전 중심의 통합을 주장해온 저희가 묻지마 통합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가치와 비전으로 더 큰 통합을 위해 뛰겠다라며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에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윤영찬 4명이 뭉치고 공동 탈당하겠다고 선언하더니만 경근택 변호사 불출마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윤영찬은 탈당 기자회견 직전 잔류한 바 있죠? 또 나머지 3명도 갈라서는 걸 보면 얼마나 저들이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는지, 왜 지금껏 민주당이 엉망일 수밖에 없었는지, 또 친문수박이 얼마나 해로운 존재인지 알 만한 것 같습니다. 지들끼리도 갈라지는 이런 싸움을 가지고 지옷밥들의 대전이라고 할까요? 폭망하는 것 지켜보는 재미만큼은 있겠습니다. 총선을 불과 2달 정도밖에 남기지 않고 대학생들로부터 표를 끌어와야 하는 전국 대학생위원장이 뛰쳐나가는 모습은 그저 자신의 비례대표 금배지라도 노리려는 아주 얄팍한 술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민주당에서 공천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졌으니 이낙연 밑에라도 들어가 비례 후순위라도 노려보려고 하는 걸까요? 양소영이가 기어나갔으니 이제 다음 나가야 할 대상으로 전직 비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이를 비롯해 앞서 언급했던 자칭 청년정치인 이동학, 박성민, 권지웅, 정은혜, 성치훈, 이인화, 하원기, 신상훈 등 8명도 추후 나가야 할 대상으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서울 송파을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친문수박과 여성계의 충실한 대변인인 박지원이는 말할 것도 없는 최강의 극혐 대상 아닌가요? 양소영이가 마삼천이라는 별명 얻었는데 박지원이는 마삼만도 가능한 그런 대상 아닌가요? 편의점 알바조차 시켜도 안 될 그릇에게 친문수박과 패미들이 커다란 감투를 씌워주니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절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박지원이가 송기호 변호사 대신 공천이라도 받는다면 차라리 배현진을 찍겠다라는 민주당 지지층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 궁금해집니다. 청년들 득표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될, 도리어 방해만 될 저런 자칭 청년 정치인들의 연쇄 탈당, 환영할 사람들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듣고 있지만 젊은 남성 팬덤이라도 확보하고 있으면서 자력으로 국힘당 대표까지 해봤던 이준석이랑 저들이 비교 대상이라도 되나요? 저런 청년 정치 호소인들 아니더라도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제대로 소통하면서 정치할 만한 재능이 있고 의욕도 있는 청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럴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내부의 엉뚱한 고인물들이 또 아이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탄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엄동설안에 촛불 들었던 시민들에게 배신감만 안겨줬던 친문 수박들을 최대한 걸러내는 것은 물론 저런 청년 정치 호소인들도 걸러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